아들! 예? 아이, 공부를 한다면서 그 귀에 이어폰을 꽂고 노래 들으면 공부가 돼? 아, 왜 그래요? 아, 저는 음악을 들어야지 공부가 더 잘 된다고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이, 당장 안 빼! 진짜 공부 지지리도 못해. 아, 진짜 알지도 못하면서.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주게. 아빠! 아, 왜? 지금 뭐 하세요? 뭐하기 새끼 꼬잖아. 아니, 저한테는 공부하면서 무슨 노래자면서 아빠는 새끼 꼬면서 노래를 왜 부르세요? 아들, 예? 자고로 이 우리 조상님 대대부터 이 노동의 힘듦을 잊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거나 그 농악을 연주하거나 그랬어. 그런 게 어딨어요? 진짜야. 진짜로? 진짜로.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신명나는 강릉 농악에 관한 얘기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 얘기 함께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시간여행 강원의 멘토, 서울교육대학교 임기환 교수십니다. 강원도 민속학회장이신 민속학의 대가, 한중대 전통문화학과 김경남 교수 오셨습니다. 시간여행 강원의 비타민 같은 논객이십니다. 호주 출신 한국인 최다미 강사님 어서 오세요. MBC 강원 영동 김서영 아나운서입니다. 소개해 주시죠. 오늘의 키워드는 뭡니까? 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조선 노래방입니다. 뭐라고요? 조선 노래방? 조선 노래방.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많아가지고서 네. 또 노래는 다들 일가견이 있거든요. 예. 저도 그냥 이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이 노래 한 곡 쫙 뽑고 싶으면 이 노래방 네. 혼자서 갈 수 있을 그 용기가 있잖아요. 없어가지고서. 아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여러분 잠시 오해를 하시는 김서영 아나운서는 혼자서도 잘 가시고 심지어 수도 있죠. 반주기가 없어도 저렇게 노래를 하시는 없어도 노래할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렇죠. 이 다 한국인의 가슴 속에는 다 이 노래에 대한 이 끌어오르는 열정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이야 이렇게 정말 1인 노래방도 있고, 그렇죠? 뭐 동전만 몇 개 넣으면 뭐 한 곡만 딱 간단하게 부를 수도 있고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근데 오늘 주제가 농악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키워드를 노래방으로 잡았다는 것은 네. 이 바로 농악이 어쩌면 우리 조선시대 우리 조상님들의 어떤 노래방 같은 기능을 한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가요, 교수님? 이 농악을 우리 조상님들의 어떠한 노래장터, 노래방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좋은 비유입니까? 예, 좋은 의견이죠. 예, 칭찬 받으셨습니다. 그 뭐 우리 조선 시대 같은 경우에는 뭐 삶의 현장 그 자체가 그렇죠. 노래방이었다. 네. 예, 뭐 안방, 건넌방, 사람방, 마당, 심지어 뭐 논뚝, 밭뚝 네, 맞아요. 그 자체가 그 노래방 기능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일상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 역시 농악은 노래방 네. 맞다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럼 혹시 우리 임규환 교수님께서도 뭐 회식 자리 가고 하면은 노래 부르시죠? 무슨 노래 주로 하세요? 뭐 좋아하세요? 뭐 노래는 저는 뭐 이렇게 원래 보다시피 좀 조용한 발라드를 좋아하는데 노래방 가서 부를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노래를 불러야 되죠. 그래요? 신명을 나는 노래. 제가 좋아하는 노래.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 교수님한테 미리 목록 적어서 드릴 테니까 예. 신청할게요. 네, 노래방에서 한번 뵙도록 하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우리만 즐기서는 안 되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께도 그 장면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를 위한 방송인데요. 예. 그러면 조선시대에도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 장르가 농악에도 뭐 어떤 장르 같은 게 따로 있었을까요? 그 노래 농악에는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노래도 포함되어 있지만 다양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께 들어있죠. 어느 정도가 뭐가 이제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행사들 이런 행사들에 맞는 이제 농악들이 있죠. 마을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이제 당제, 동제, 마을 구슬을 지내는 그때 쓰는 이제 농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을에 두레 할 때 뭐 김매러 가고 호미거리 하고 그럴 때 이제 두레 농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뭐 고사를 지내고 그렇게 하는 이제 걸립 농악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판을 짜서 하는 이 이제 판농악이 있는데, 아마 이 판농악 할 때 이제 여러 장르들이 복잡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고 좋아하는 가락이 나오면 흥겹게 놀고, 뭐 거기서 아마 이제 서로 좋아하는 것들이 취사 선택이 될 수 있겠고, 대체로 농악은 다 흥겹기 때문에 다 신명을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그 안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세세하게 나눠질 수 있겠죠. 예. 사실 우리 조상들에게 이 농악, 그러니까 뭐 노래라는 것은 뭐 공연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구경하는 사람 따로 있고 물론 뭐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생활 속에서 진짜 모든 것이 다 노래로. 그래서 우리 농요들이나 민요들 장르를 보면 뭐 생활 모든 것이 다 이름이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분할 정도로 생활 자체가 뭐 배짜는 소리, 배짜할 때는 배짜는 소리 하고 뭐 김맬 때는 김매는 소리 하고. 노래 장르도 보면 일할 때 부르는 노동요. 그러니까. 놀이할 때 부르는 유희요. 그다음에 뭐 그 노래 의식할 때도 의식요가 있지만 우리가 그 세종 때나 세조 때의 기록을 보아도 농사꾼들이 농사를 짓는 현장에 가서 농악을 들으면서 거기에서 그 선가자라고 그럽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우뚝하게 상을 주시고 다른 데로 가시고. 그래 그 세종실록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강릉 같은 경우에는 그 박산 오독대기 같은 경우가 유명한 그 농요인데 그 강릉에 오셔가지고 선가들을 뽑아서 상을 줬다는 실록의 기록이 보입니다. 그리고 농악이 꼭 강릉 농악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 곳곳에 우리 대한민국 영토 모든 곳에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또 대표적인 게 바로 강릉 농악이기도 한데요. 이 강릉 농악을 화면에 좀 담아 봤거든요. 함께 잠시 즐기시고 또 얘기 나눠가겠습니다. 빠르고 강한 가락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언제 들어도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농악은 고된 농사일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농민들의 생활음악. 하지만 일할 때만 부르는 건 아닙니다. 잔칫날이나 명절 때 흥을 돋워주기도 했죠. 특히 국가무형문화재 제11회 4호로 지정된 강릉 농악은 영동 지역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농악입니다. 강릉 농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농악 전수관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농악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왔는데요. 우리 강릉 농악 전통 그 농악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어요? 저희 강릉 농악의 특색은 농사풀이 농악으로요. 1년의 농사 과정을 그대로 모의적으로 재현하는 그런 농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일하게 우리 전국에 농사풀이 농악을 하는 데는 강릉 농악밖에 없습니다. 강릉 농악이 언제부터 특색을 갖춘 농악으로 발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조선 초 이미 경연에 참여했고 이후 영동 지역 농악의 본류로 인정받아왔습니다. 농사 과정을 연극처럼 보여주는 농사풀이, 남성이 추는 소고춤과 무동춤은 강릉 농악만의 특징이죠. 그 두레 농악이라는 것은 이제 이쪽에서 일을 하고 또 다른 집 일을 해서 가고 할 때 그 다니는데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힘들고 일하는 것도 고되고 하니까 그것을 즐기면서 하기 위해서 이동할 때 쳤던 그런 농악을 이제 두레 농악이라고. 강릉 농악에는 농사풀이와 두레 농악 외에도 달맞이 농악, 지신밟기, 마당구뿐 아니라 단오날 선악 모시기 길놀이 농악과 풍어제 진또배기까지 그때그때 치는 다양한 농악들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획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네. 계획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원형을 잘 보존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시대에 맞춰서 그때그때 잘 창작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내년 후년 이제 동계올림픽이 강릉에서 이 강원도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강릉이나 이제 평창을 찾으시는 여러 관광객들, 외국인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강릉 농악의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강릉 농악이 점점 더 발전되고
그럴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려고요. 네. 많이 회원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저 혹시 네. 이제 농악 하나 좀 배워보면 안 될까요? 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못할 것 같은데. 네, 아주 가장 쉬운 가락으로 해서 네. 제가 장구 치는 법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릉 농악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악기인 장구와 부, 꽹과리와 징, 그리고 날라리라 부르는 호적 등의 악기가 사용되는데요. 다른 농악에서는 하나로 합쳐진 소고와 법고를 아직도 크기에 따라 구분해 사용합니다. 정말 잘하시는데요. 시간여행 강원 비타민 논객답습니다. 상고시대부터 이어져온 신명이 담긴 우리가락 농악. 특히 전국에서 가장 빠른 농악으로 손꼽히는 강릉 농악은 휘몰아치는 듯한 역동적인 남성성이 돋보이는데요. 앞으로는 우리뿐 아니라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음악으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이 농악, 지금 이게 화면으로만 느끼는 이 분위기와 사운드와 달리 또 현장에 우리가 직접 있으면 그 쇳소리, 꽹과리 소리라든가 이런 느낌이 정말 이렇게 가슴을 너무 좋아요. 오늘은 좀 안 즐길래 하고 앉아 있다가도 저절로 이게 움직이는 게 이 농악의 매력이거든요. 우리 국악기의 매력인데 농악입니다. 그러면은 농사가 있을 때부터 농악이 존재했다고 봐야 되느냐? 그렇다면은 농사의 유래가 되는 뭐 선사시대까지 가야 되느냐? 이거 어디서 유래를 찾아야 될까요? 예, 그럼 농악의 기원은 역시 이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농악을 들으면 신명이 나잖아요. 네. 어깨춤이 들썩하니까. 물론 이제 노동요로서 농사를 지을 때 뭔가 흥얼거리고 노래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제 신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조금 다른 기원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삼국지라고 하는 이제 중국의 역사책. 보면 이 삼국시대 초기에 우리 민족이 여러 나라들의 풍속을 이제 기리고 있는데, 부여조를 보면 길을 다닐 때 밤이나 낮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노래를 부르고 노랫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하루 종일 이런 얘기가 있고요. 고구려조를 보면 춤과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밤이 되면 남녀가 떼지어 다니면서 노래를 부른다. 동해조를 보면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술 마시고 노래를 한다. 이런 거를 무천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천이 가만히 보니까 춤추는 무자에다가 하늘 천자예요. 뭐 춤추고 이제 하늘에 제사 지내는 이름 자체가 그냥 무천입니다. 이런 게 본래 아마 타고 나기를 우리 민족성이 음주 가무에 아주 능한 이런 것 같은데, 아주 오래전부터. 근데 그런 음주 가무가 그냥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무엇보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늘 아닙니까? 비를 내리고 햇빛을 쬐는 하늘에 대한 이제 제사, 제천의례, 제천의례에 그때 이제 축제 자리를 마련하고 꼭 신을 즐겁게 하는 거죠. 하늘을 즐겁게. 하늘을 즐겁게 하려면 춤추고 노래해야지 신이 즐거워지는 거니까. 그 신까지 즐거워지는 게 이제 신명 나는 거죠. 신하고 통하는 거니까.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노래방 가는 것도 그냥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근데 진짜 농악을 하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한데, 뭐 제천 의식을 하면서 신을 즐겁게 하려고, 혹은 뭐 내가 즐거우려고, 아니면 그냥 뭐 일할 때 힘드니까 좀 기운 내서 하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그냥 이게 다인가요? 농악을 하는 조금 더 깊은 차원의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농사와 관련해서 그 농사꾼들의 그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힘을 돋아주는 그러한 농악을, 즉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일에 쓰이는 농악을 우리가 두레 이제 농악이라고 그러죠. 이 두레 농악은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농악이고, 그 이외에 주술적인 농악이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마을굿 농악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항상 이 신을 모셔놓고, 우리가 강릉 같은 경우는 이제 선왕 제사라고 그러는데, 이 선왕굿을 지낼 때 반드시 선왕님을 모시고 이 농악대가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선왕님을 모시고 역시 건립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건립을 할 때는 마을의 기금을 사용할 때 걷기 위해서 하는 그 건립농악이지만, 지신밟기라고 있습니다. 그 정초에서 정월 대보름까지
곳곳에 선왕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제액 초복, 벽사 진경을 기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신밟기 농악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때는 완전히 주술적인 농악이죠. 그 밖에 또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 농악도 지내야 하고 또 이러한 그 마을굿 제사의 주술적인 모습도 볼 수 있고 뭐 다양한 그런 그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닷가에 가면 또 배 선왕님을 모십니다. 그렇죠. 그 배 선왕님에게 또 제사를 지낼 때는 역시 농악을 두드려서 배 선왕굿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그 흔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벽사 진경의 농악의 그 축원 농악이라고 그래서 주술적인 그 가치의 흔적을 볼 수가 있죠. 전 진짜 그냥 농사일 힘들어서 이렇게 좀 힘내서 일하려고 했던 게 그냥 단 줄 알았거든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네요. 그러면 유럽에도 이런 류의 노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우리 혹시 최다미 교수님께서 뭐 좀 들려주실 수 있을 만한 거 없어요? 예,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런 노래가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그 노예주의 때문에 참 창피한 얘기지만 그 미국 남부 가면 그 흑인 교회에 가면 참 감동 먹게 돼요. 왜냐하면은 그 찬송가 중에 그 일할 때 그 작곡된 그 찬송가 참 많거든요. 그 하느님을 그 힘 주시옵소서는 이렇게 힘든 그 가운데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참 그러네요. 그런 데 가면 참 아름다워요. 그리고 일반 노동자들도 왜 우리 그 노래지 뭐 오기요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노래도 많고 추천하고 싶은 노래 하나 있는데 그 제목이 Day O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추천하는 이유는 유명한 노래라서. 그러니까 하리에도 못해. 그 Day O, 그 Banana Boat Song이라는 거예요. 바나나 아시잖아요. boat 배 송. 그러니까 그 하리 벨레폰테 부른 건데 이게 원래 노예 노래예요. 근데 굉장히 신나는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참 들어보면은 신나지만 그 옛날의 그 괴로움. 그 다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그 노래구나. 이제 그 배경 아시니까 조금 뭘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농악처럼 악기를 사용해서 함께 곁들이는 것보다는 이게 노래 위주의 역사들. 그렇죠. 많군요. 그리고 흑인들은 그 백인보다 반주 없이 그렇죠. 참 멋있게 악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하셔요. 몸에 또 음악적인 끼는 있고 그것이 발현된 게 바로 그렇게. 네네네. 근데 이 우리 농악의 기원을 이제 뭐 제천의 시 그렇다면 이제 농사 문화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그렇다면 이 쌀농사 위주의 아시아권에서는 우리 같은 농악이 다른 나라들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쌀농사 중심이라기보다는 그 농사를 짓는 데에서 그 우리나라의 농악처럼 그렇게 조직적이고 매우 예술적이면서 그 악기를 다양하게 연주하는 그러한 그 판을 짜서 연행하는 그러한 경우는 없지만 그래도 그 농악이라고 얘기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례는 중국에 그 모내기를 할 때 부르는 앙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앙가. 송나라 때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모내기 해봤거든요. 노래하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그 앙가인데 거기서 이제 그 북하고 칭하고 피리를 불면서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모내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부르는 그 모내기 소리 앙가가 있는데 그 우리나라의 농악의 그 가락하고 거의 비슷하고 그다음에 그 일본 같은 경우에 그 덴쿠라라고 그래서 역시 모내기를 할 때 그 도쿄에서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덴쿠라라고 하는 음악이 바로 우리 농악과 비슷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농악이라는 건 뭐 우리나라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강릉 농악이 이렇게 인정받고 또 강릉 농악이 잘 발달되고 보존돼 왔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배경이나 이유가 있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 농악이라고 하는 그 장르 자체가 그 지역성의 뿌리나 바탕을 두고 있거든요. 가락이나 복색이나 그 연행되는 동작 춤사위 이런 것들도 다 그 지역의
삶, 문화, 역사, 환경 그러한 것들을 한데 어우러 가지고 있는 것이 녹여내고 있는 것이 그 농악이거든요. 강릉농악이 그 지금처럼 오늘날에까지도 잘 보존되고 개성된 것은 아무래도 우리 그 대관령이 지리적으로 이렇게 폐쇄된 것이 오히려 그 전통이 밖으로 예. 새어나가지 못하게 조류하지 못한 그러한 그 양상도 있고 민속학적인 측면에서 또는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역시 강릉 단오제를 중심으로 한 이 강릉 지역은 마을 곳곳이 아직까지도 선앙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선앙당 문화가 아주 그 기층 문화의 뿌리에 아주 강하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앙당을 중심으로 해서 선앙꾼 농악이 발달하고 또 이러한 그 주술 농악이 발달하는 그 흔적들이 강한 그런 그 의미를 오늘날까지 전승을 가져오게끔 하는 요소가 아니겠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강릉농악이 이렇게 잘 보존되고 또 잘 계승돼 왔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과 좀 차별화되는 강릉농악만의 특징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뭐가 있어요? 잘 보존된다라는 건 그만한 또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그렇죠. 것이죠. 뭐 농악이 전국에 다 있는데 지금 김 교수님 말씀대로 이 소위 성황당 뭐 이게 동제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이제 근대화 과정에 해체됐는데 그걸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은 아마 이 강릉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 전통 문화에 대한 자부심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농악에서도 독특한 그런 개성들이 드러나는데 무엇보다 이 속옷춤과 무등춤이 이 강릉 농악의 아주 명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릉에 하면 우리가 좀 따뜻하고 온유한 걸 생각하는데 이 농악의 춤 사이는 가락도 굉장히 강하고 거치고 투박한 아주 역동적인 이게 이제 강릉농의 특징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제 생각에는 이 농악이라는 게 이게 뭔가를 털어내는 거거든요. 신명 내는 게 신도 나지만 신나는 과정을 통해서 가슴 속에 있는 뭐 응어리, 한 이런 것들이 폭발시켜 털어내야 되는데 그런 강한 모습들, 강한 가락, 춤사 이런 것들이 딱 터트려내는데 아주 그 유효하고 좋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잘 보존되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강릉 농악뿐만 아니라 평창 농악도 그렇고 강원도 곳곳에 농악들이 많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조금씩 뭐 차이가 좀 있는지 좀. 그래서 이 강릉을 중심으로 한 백두대간의 동쪽의 그 시군들의 농악을 이제 영동 농악이라고 부르거든요. 영동 농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강릉 사투리, 영동 방언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영동 농악 그 가락권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동해시의 그 망상농악이 아주 유명합니다. 2007년도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그 작품이 동해 망상농악이 있고요. 그다음에 삼척의 그 조비농악이라고 그 조비마을에서 연행되는 농악인데 이것은 그 남사당의 그 폐의 한 분이 거기에 정착하시면서 남사당 농악의 그 흔적을 가지고 있고 또 산을 넘어가면 정선에 가면 낙동농악이라고 또 이 강릉농악의 그 가락을 가지고 있는 곳이 그 낙동농악이 유명하고 또 서쪽으로 가면 그 원주에 그 강원도 무형문화재죠. 매지농악, 흥엄리 매지농악. 그것은 이제 그 지역상 남한강 줄기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 대전, 충청도의 웃다리 농악의 흔적을 좀 많이 받아서 영동가락하고는 좀 변별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춘천에 가면은 그 우두평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우두농악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강릉 농악의 그 농사풀이 형태의 농악으로는 아주 그 같은 계통이라 볼 수가 있죠. 평창의 영평면에 전승되는 둔전평 농악이라고 강원도 무형문화재 15일 합니다만은 그러한 흔적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물놀이도 좀 궁금해요. 이 사물놀이도 농악의 한 뭐 종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그 사물놀이는 뭐 농악의 흐름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죠. 뭐 현대화됐다고 그럴까요? 원래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절에서 사용되는 그 의식에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불을 하기 전에 치던 네 사물이 있는데 이제 북, 법고, 그 다음에 운판, 모고, 범종 이렇게 이제 사물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절 안에 이제 범패에 사용되는 악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태평수나 징이나 북이나 목탁으로 됐다가 그 다음에 절 건립회가 쓰던 꽹과리,
징, 장구, 북. 지금 네. 우리가 사물놀이라고 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예. 사물은 이제 놀이가 아니라 그 불교 의식에 사용되는 그런 도구였는데 그것이 이제 악기와 악기의 네. 사물과 결합이 되고 이거를 이제 1978년에 사물놀이패 김덕숙 사물놀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아주 재능이 뛰어난 젊은 사람들이 이 사물을 이용해서 우리 농악의 리듬 이런 것들을 사물을 가지고 아주 멋지게 만들어냈죠. 네. 이 현대의 기획화시킨 거고 그것이 공연으로 가능하게 만들었고 그 사물놀이가 이제 뭐 우리 그동안 뭐라고 그럴까 우리 전통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단절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현대적으로 전맥시켰고 또 이게 외국에 네. 외국 사람들한테도 공연을 하면서 알려지게 되고 그 사물놀이 들으면 그 리듬이라고 하는 건 아주 원초적인 부분들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호소력이 굉장히 강한 말은 안 통하지만 그 리듬감으로 이제 호소를 하게 되고 그래서 뭐 다양한 형태로 이제 변주가 되어 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물놀이가 농악의 대표인 것처럼 전통 음악의 대표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건 현대 현대 만들어진 만들어졌다고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그 기전은 분명히 우리 조상님들의 이 농악에 기반하는 그렇죠. 것이고 지금 우리가 강원도의 곳곳의 농악은 한번 훑어주셨는데요. 네. 우리 그럼 더 큰 범주로 강원의 농악 네. 또는 뭐 그게 호남권의 농악이나 영남권의 농악, 뭐 충청권의 농악과는 또 다른 변별력이 생기겠죠. 예, 그렇죠. 그 뭐 전국적으로 보면 그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그 6대 농악이라고 하는 것이 네. 아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각 지역별 농악의 네. 흔적이 될 테고요. 영남 농악 그러면 이제 삼천포 농악이 있고 전라도엔 그 우도 농악에 그 임실 필봉 농악, 네. 그다음에 그 전라북도의 이리 농악, 그다음에 경기도의 평택 농악,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의 강릉 농악, 예. 그다음에 그 몇 해 전에 지정을 받았는데 구례 잔수 농악이라고 이렇게 네. 그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라도 좌도 우도 농악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설장거라고 그러죠. 설장거를 중심으로 이 노름놀이가 아주 발달하고 그다음에 잡새, 그러니까 연극 같은 그러한 잡생놀이가 예. 이 전라도 농악의 그 뛰어난 특징이 되겠고, 그다음에 영남 농악 그러면은 주로 이 북을 가지고 또 이 농악이 잘 발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충청도 웃다리 농악 같은 경우는 그 남사당의 흔적을 많이 가지고 있죠. 잡기가 뛰어난 그러한 그 양상이고, 그리고 전라북도의 이리 농악 같은 경우는 상쇠의 노름놀이, 부포라고 하는 상쇠 모자를 쓰고 하는 춤이 있습니다. 거기 아주 그 볼만한 그런 흔적이 되겠지요. 그다음에 그 평택농악 같은 경우에도 그 남사당의 그 유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 그러한 그 노름놀이들이 무동놀이 이런 것들이 잘 발달하고, 우리 그 강원도의 이 강릉 영동농악의 강릉농악은 역시 뭐니 해도 농사풀이 농악입니다. 농사의 모든 네, 과정을 이렇게 그러니까 담아내는. 농악의 그 연행, 그 가락을 하면서 그 춤사위 자체가 농사를 짓는 장면을 따박 그 구현해내는 거거든요. 뛰어납니다, 뛰어나. 이거 막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어떨 때는 저도 강릉이 고향이지만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그렇게 손발이 맞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들이 다 아마추어 분들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뭐 그 보의자 선생님이나 조 교수님이 물론, 계시지만은 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강릉농악 보존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7개 농악대에 거의 700명이 활동을 하잖아요. 700명이나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달린 식구들 하면 뭐 1000여 명 정도가 되죠. 그 2018년 동계올림픽 때 강릉농악만 가지고 뭐 판 하나 진짜 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것 같고, 그 정도의 그 양상들이 전국적으로 그 흔적을 가지고 오늘까지 전승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 되겠습니다. 그 해외에서 초청받아서 공연을 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농악, 그 해외 공연 현장 화면을 잠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여름 강릉 농악팀은 먼 여행길을 다녀왔습니다. 지구를 반바퀴나 돌아 프랑스의 가나 페스티벌에 참가하고 온 건데요. 한불수교 1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매해 여름 열리는 가나 페스티벌은 전 세계의 문화가 한 마을에 모여 경연을 펼치는 프랑스의 유서 깊은 축제입니다.
네, 프랑스는 뭐 항상 그 세계 문화의 중심지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프랑스의 중부 지역에 있는 가나라는 지역에서 세계 문화의 중심이라는 그런 슬로건 아래 세계 5개 대양 6대륙에 있는 국가들의 어떤 그 중요한 문화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그걸 보여주면서 대단히 서양에서는 유명한 그런 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 문화의 중심지에서 강릉 농악을 세계인들에게 소개하는 자리. 그런데 마을을 돌며 치던 농악과 서양의 퍼레이드가 묘하게 어울리지 않나요? 퍼레이드뿐 아니라 무대 공연과 찾아가는 공연 등 모두 20여 차례의 공연을 펼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일반적인 공연, 그다음에 그 길거리에서 그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길놀이를 펼치는 그런 축제, 그다음에 그 가나를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를 찾아가서 직접 찾아가서 우리 문화를 같이 보여주는 그런 세 가지 행사로 집중돼서 하고 왔습니다. 가나라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올해도 10여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축제를 즐기는 그런 축제에서 우리도 큰 역할을 하고 왔습니다. 농사 짓는 모습을 연극처럼 보여주는 농사풀이에선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었다고 합니다. 유럽도 비슷한 농경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고 보면 농악이 세계적인 문화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는 이미 마련돼 있는 셈이네요. 관객들의 반응도 무척이나 좋았는데요. 특히 강릉 농악 특유의 빠른 가락에 맞춰 긴 상모가 무대를 가득 수놓으면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세계 그 축제에 보면 음악이 뮤지션하고 그 댄스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농악은 댄스하고 뮤지션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특히 단위 공연도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줬지만 특히 길거리에서의 펼쳐지는 그런 우리 농악의 퍼레이드를 보고 가장 많은 박수 갈채를 받았고요. 일부 관객들은 저희들이 어떤 길놀이를 같이 따라오면서 같이 즐기는 그런 그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공연만이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직접 농악을 가르쳐주는 마스터 클래스에선 단 몇 번의 시도만으로 상모를 돌리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단오등과 부채 만들기, 한국 음식 체험도 함께 진행돼 우리의 맛과 멋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이제 농악도 우리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는 뭐 한두 나라를 방문하면서 농악을 펼쳐 보였습니다만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보다 넓게 그 세계인과 함께하는 또 세계인이 아시아의 문화가 무엇이다. 또 한국의 대표적인 어떤 그 놀이 문화의 음악과 춤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기회가 돼서 예부터 이어온 민중예술, 농민들의 생활음악, 농악. 이젠 우리만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에서 확인하고 돌아온 가능성을 바탕으로 이젠 세계의 문화로 발돋움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의 이 농악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2년 전에 또 등재가 됐습니다. 뭐 강릉 농악이 등재된 건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의 농악이 등재됐다고 보면 되고 그중에 한 축이 또 이제 우리 강릉 농악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유네스코에서 인류가 보존해야 할 가치를 지닌 무형문화유산으로 농악을 지정한 배경, 가치 인정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그 우리나라의 농악 같은 경우는 역시 그 가장 그 중심의 어떤 그 철학이라고 그러면 남녀노소 누구나 다 같이 할 수 있다는 그 공동체 정신일 겁니다. 그 공동체 정신이 우리 그 농악 속에 아주 잘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협동을 하고 서로 상부상조를 하고 노래, 춤, 그다음에 음악 이 종합 예술적 양상을 또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유네스코 지정하면서도 뭐 큰 어려움이 없이 바로 이제 신청을 해서 등재됐던 그러한 그 모양새고 그래서 이 유네스코 처음 등재할 때 농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풍물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임 교수님 설명해 주신 그 사물놀이까지 포함을 하자. 풍물로 이게 지정 신청을 냈다가 이게
이 풍물은 오늘날 그 사물놀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 네. 그래서 이것을 그 풍물이 아니라 농악으로만 해서 정식 명칭도 농악으로 그렇습니다. 농악으로 되었죠. 예. 근데 이 우리가 2014년도에 지정을 받는 그 과정에는 재미있는 그 에피소드 하나가 있는데 2009년도에 중국에서 조선족의 농악무 네. 그거를 유네스코에 지정을 해버린 거예요. 아, 예. 중국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 중국 아이들이 조선족 농악물을 유네스코에 지정 신청을 해서 등재했다니까요. 네. 그 우리가 다 한 거지. 네. 아차 실수 이렇게 됐어요. 그때 그 신문 기사 뭐 맞아요. 예. 엄청나게 관심을 끌었던 네. 그러한 그 내용인데 그래서 그 문화청이나 한국 유네스코 본부에서 부랴부랴 그것을 농악을 예. 먼저 올려가지고 2014년도에 예. 지정을 받은 그런 저 등재한 그런 예. 그 우리의 것을 빼앗기어서는 안 되죠. 우리의 것을 빼앗긴 역사는 이미 우리가 많이 겪어왔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대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것이 남의 것으로 둔갑되는 일. 그러니까 뭐 중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그런 농악의 형태는 없거든요. 예. 그리고 그것을 동북 삼성의 조선족 농악무야. 네. 우리 그렇죠. 민족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유네스코에 올렸다니까. 네. 그것은 왜냐 그러면 또 2005년도에 강릉 단오제가 단어 때문에 한바탕. 우리 그 유네스코 지정을 해서 예. 등재받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단오라는 명칭이 네. 중국에서 넘어왔다고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가지고 어머나. 그랬죠. 예. 우리 강릉이나 이 한국에서 그 대응하느라고 아주 혼이 네, 난 맞아요. 그런 그랬죠. 기억을 예. 가지고 있죠. 예. 요즘에 이거 문화가 워낙에 중요해지다 보니까 네.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지금 그 일본, 한국, 중국은 거의 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가 보이지 하나의, 않는 전쟁. 예, 전쟁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서재가 보면 가야금 있고 꽹거리 있고 한국 악기 한 5개 있는데요. 예, 그래요? 수집하셨는데 우리 한국 악기는 한 5개 있으세요. 저도 가야금을 타악기로도 좀 저는 써봤습니다. 가야금을 워낙 타악기를 좋아해서. 기타를 뒤집어서 뒤로 치시고. 가야금을 저기 배우려고 했는데 아파서 포기했어요. 근데 가야금 어울리실 것 그러니까 같아요. 가야금을 현악기로 쓰지 마시고 타악기로 쓰시면 그럴까요? 뒤집어서 둥둥거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의 문화가 변질돼서 자꾸 이어지면 안 될 텐데요.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할 입장 아니시지 않나요? 평소에 악기를 모든 사물의 악기화를 시키시는 김소영 아나운서님. 예. 아니 근데 전통의 모습을 잘 복원하고 이제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문화재 유네스코 지정도 딱 됐겠다. 정말 중요한 작업인데 농악이라는 게 아무래도 뭐 물론 악보가 있겠지만 뭔가 이렇게 종이 문서로 전해지는 것보다는 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스승과 제자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걸 뭐 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녹음된 옛날 뭐 음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걸 복원할 수 있을까요? 옛날의 그 농악들을? 기본적으로는 이게 전승이죠. 몸과 이게 이제 정신으로 이제 전승돼야 되는 것이고 안타깝게 이제 문화 양상들이 이제 근대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전승이 쉽지 않아서 어떤 제도를 통해서 전승합니다만 그 과거에도 농악에 대한 뭐 문헌 자료들은 좀 있어요. 조선 시대에도 15세기에 이제 남해원 선생이 추강 선생 문집을 보면 영동 지역에 이제 산신제를 지낸 기록들이 좀 있고요. 뭐 허균 선생이 산신제 기록도 있고요. 근데 아마 이 농악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의 서술들은 아마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민속조사라는 형태로서 풍악놀이라든가 이런 이제 조사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오늘날의 이제 전통이라고 하는 걸 그대로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풍부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즘에 보면 끊겼는데 다시 그걸 탐구하고 이렇게 약간의 단서를 가지고 탐구해서 풍부하게 만들듯이 이제 그런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어차피 이런 기층 문화의 자료들은 문헌 자료라기보다는 몸과 몸으로 전해진 그게 또 부족하면 오늘날의 새로운 탐구와 열정을 가지고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역사 가정 역사 스토리 이프 시간인데요.
오늘은 좀 독특한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농악의 역사, 오늘 많이 얘기를 나눴는데 오랜 세월 전 우리 조상들의 제천의식과도 다 연관이 있고 다 그렇게 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오늘 패널 네 분께서는 어느 시대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농악에 소용되는 악기들 말고 지금 현대 악기도 좋고요. 새로 만들어진 악기도 좋습니다. 서양 악기도 좋습니다. 어느 악기 하나를 가지고 어느 시대쯤의 농악단에 한번 들어가서 그 농악을 좀 더 풍성하게 또 좀 맛을 좀 더 내고 싶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떤 악기가 맛을 낼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먼저 대가이신 민속학의 대가이신 김경남 교수께서 답을 좀 해주시죠. 재미있는 말씀이신데요. 저는 조선 시대의 둘의 농악 거기로 돌아가서 역시 우리나라의 농악은 타악기 중심이니까. 네. 퍼거션 가운데 봉고나 가봉이라는 악기 있죠. 그렇게. 그런 악기를 아주 재미있게 리듬을 살려서 또 우리 농악하고 합주를 해서 또 이렇게 하면은 참 이 넓은 우리 문화예술 전통예술 공연이 마당 아니겠어요. 네. 이 무대 스테이지 개념은 아니고 마당놀이고 방문하니까 그 연주를 하면서 또 우리 농악과 함께 하면 어떨까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장구와 또 다른 이 가죽의 진동을 이용한 소리가 또 맛이 날 것 같네요. 봉고, 퍼커션 종류를 가지고 가고 싶다. 최다미 선생님께서는 어떠세요? 제가 좀 욕심 부려도 되죠? 많이 내셔도 됩니다. 네. 어떤 악기를 가져가시려고? 드럼 세트 아시죠? 네. 드럼 세트는 내가 앉아서 여기 뭐 있고 북도 여러 가지 있고 그렇게 하고 같이 농악 좀 같이 하면 좀 신나지 않을까? 드럼 세트를 아예 풀로. 훨씬 신나고 훨씬 좀 그리고 시대는 저는 20년대 지난 세기 20년대. 1920년대.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참 좀 아무래도 괴로운 일도 많았을 테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좀 억울한 일이 많았을 텐데 농악을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신나게 할 수 있게 되면 그 스트레스 좀 사라지고 그 괴로운 마음이 좀 위안해지고 시름을 좀 더 달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하나 궁금해지는 것은 이제 농악은 주로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움직이면서 이 드럼 세트는 어떻게? 바퀴 달린대. 그 생각을 못했네요. 상상력이 부족하세요. 이렇게 해서 세트를 해갖고 바퀴로 해서 농악대가 앞으로 장구치고 움직일 때 어깨 짊어지고 움직이는 거야. 한 사람을 굴려오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서영 아나운서는 어떤 악기, 어느 시대로? 저는 일단은 어느 장날이어도 좋고요. 정말 모내기 하는 현장도 좋고요. 어디든지 힘이 필요하고 흥이 필요한 곳이면 상관없어요. 일단 장소와 시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일렉 기타를 가지고 가고 싶어요. 일단 화려한 리듬 아시나요? 이거 이게 우리 농악이랑 어울려지면은 그 파워를 한 2-3배 정도 업 시키면서도 우리가 헤드뱅잉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울리겠네요. 김태원 씨처럼 이렇게 머리 긴 분은 우리 조상님들이 그냥 상투만 풀면 되니까. 그럼요. 상투 딱 풀고서 그럼 다 락커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상모 돌리시는 분이 상모 돌리면서 이렇게 일렉 기타 딱 하시면 이게 조선인지 2000년대인지 구분이 안 갈 것 같아요. 되겠는데요? 오늘날의 민속 공연단에서 한번 써먹어도 되겠네요. 괜찮겠죠? 상모 돌리면서. 상모 올린 거 풀고. 그렇죠. 퍼포먼스가 중요하거든요, 요즘은. 그러면서 바퀴 달린 드럼 세트 타고 움직이면서. 오른쪽 팔 문신하고. 점점 마무리가 좀 험한 곳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사물놀이하고 드럼 연주나 일렉트릭 기타 같이 합니다. 그렇죠. 이동 드럼 세트는 아직 못 봤습니다. 이동 드럼 세트. 그리고 일렉 기타를 치는 상모분도 아직 못 봤습니다. 이게 다 융합이 된다면 21세기의 새로운 퓨전 문화가 탄생할 것 같습니다. 잠시 산으로 가는 배를 다시 바다로 끌어내리실 분이십니다. 우리 임기환 교수님의 답을 듣겠습니다. 저도 드럼을 사실은 이게 마지막에 좀 불리한 게 확실히 있네요. 드럼 생각하셨나요? 같은 타악기고 나왔어요. 제가 사실은 이제 배우고 싶은 그 악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럼은 좀 정말
내 마음대로 치는 거 한번 하고 싶다 생각해서 참 어울릴 것 같았는데 뭐 네. 일렉트릭 기타 다 나오고 드럼이요? 실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물놀이랑 퓨전 네, 결합을 그렇죠. 해서 많은 공연들이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 말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러면 문득 제가- 이제 바다로 들어가기 위해서 교수님, 제가 네. 드럼 세트 하나 빌려드릴게요. 아 그러실래요? 그 사실은 이 신명이 나는데 네. 이게 제가 사물을 들으면서 조금 아쉬웠다고 그럴까요? 원래 사물로 돌아간다면 그 절에 가서 이 법고 소리를 들으면 큰 무게 둥둥 내면 그거 이제 이 정신이 바짝 드는 사물놀이가 있지만 마음 저 깊이에서 뭔가를 끌어내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즐겨 이제 절에 가서 저녁 예불 전에 사물을 이제 덜어 듣는데 뭐 드럼 뺏기고 다 뺏겼으니까 이제는 법고를 다시 부활해서 네. 본래 사물 중에 하나인 법고랑 그래서 이 농악이 만들어진 초창기, 예. 예, 초창기 뭐 삼국시대쯤 될까요? 아, 뭐 뮤지엄으로 건물협에 한번. 들어가서 진짜 제천 의례를 하는 네. 그 농악 시절에 이 법고를 치면서 시인의 마음을 깨우치는 그 웅장한 소리를 좀 곁들여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탁 소리하고 같이. 목탁도 하나 더 할까요? 거기다? 근데 목탁 소리를 하시면서 요렇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계신 아이디어만 해도 멋진 음악이 한판 굿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여행 가면 오늘은 농악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채널들에서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 이제 우리 뭐 파퓰러송 위주 그리고 또 힙합 위주. 근데 거기에 우리 국악기를 이용한 이 농악의 분위기가 나는 어떤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하나쯤 생기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것을 조금 더 흥겹게 가까이 둘 수 있는 그런 상상을 해보면서 오늘 시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